안녕하세요, 드림킴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10억 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한국의 테슬라를 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0년 후에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이 몇백조 원 되었을 때 자네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보석 같은 회사 주식을 알면서도 사지 않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은 10억 이상 벌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수천 시간을 들여 알게 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투자 핵심 노하우와 정보 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영상을 봐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테슬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 알아보시죠.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기업 개요를 보시면 제철소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을 만들던 포스코의 이름 없는 계열사였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말이죠. 포스코 캠텍이 2010년 LS 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해 2차전지 시장에 진출하고 2011년 양극재 사업도 시작합니다. LS 엠트론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어 돈 되는 사업을 많이 팔았습니다. 내화벽돌 팔던 포스코 케미칼은 LS에서 인수한 음극재 사업부를 기반으로 13년 만에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소재 회사를 키워가고 있죠. LS는 동박도 3천억에 SK 실트론에 넘겼습니다. 몇 년 만에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니 10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 거죠. 재벌조차도 몇 년 후 미래를 알 수 없어 돈 되는 황금알 사업을 팔았으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 퓨처엠 핵심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사업 개요되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장점은 똑똑한 재벌집 아들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재벌 아빠인 든든한 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사업의 핵심인 리튬, 니켈 등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이 제공하는 소재를 가지고 가장 돈이 되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며 배터리 사업의 핵심 부분을 수직 계열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의 반세기가 넘는 연구개발 능력, 인적 자원,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기술 및 경험, 자본 등 활용 가능합니다. 똑똑한 아들이 미래 산업을 보는 눈이 있었고 재벌 아빠가 전폭적으로 아빠 회사 핵심 인재와 자금, 마케팅 능력 등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많은 배터리 회사 중 제1순위로 추천합니다. 아래는 그 기업 가치에 대한 건데요. 지난 주말 기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인 시가총액은 23조 원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7.05%입니다. 작년 7월 10만원대로 1년 최저점을 찍고 1년 새 4배가 올랐죠. 지금은 10만원이 빠져 현재 약 3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 비율은 추정퍼가 89.22배이고 PBR은 9.41배로 일반 퍼 대비 장부가 대비 약 9배 정도가 높네요. 시가 배당률도 0.1%로 전형적인 성장 기업으로 지속 투자로 인해 배당이 거의 없네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조 5천억에서 2020년 3조 3천억, 올해 5조 8천억으로 4년 만에 약 4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0년 600억에서 23년 3,100억이 예상되니 4년 만에 약 5배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3.85%에서 5.35%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이고 대규모 투자 상황이라 감가상각비 등 고정성 비용 등이 많아 수익이 크게 좋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자본익률인 ROE는 2.96%에서 9.71%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투자와 성장성에 비해 주주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자본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당좌 비율도 6, 7%면 안정적이고요. 유보율은 2배 정도 증가해 점점 좋아지네요. 올해 예상퍼 89이니 4년 평균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PBR도 4년 평균보다 조금 높네요. 배당금은 투자로 돈이 부족할 텐데 매년 300원 정도 줬습니다. 지금 주가가 과거 4년
주가 추이에 비해 고평가나 저평가를 보면 고평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2020년 주가가 평균 6 내지 7만원대에서 현재 30만원대로 4, 5배 정도 올랐고 매출 4배 성장, 영업이익은 5배 정도 성장했죠. 주가, 매출, 영업이익 증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장한 그만큼 주가도 비슷하게 따라왔네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민경준 사장이 작년 12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2026년에서 늦어도 28년 정도에 23조의 매출을 달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해보면 그 민경준 사장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27년 23조 매출 달성으로 가정했을 때 27년 예상 주가가 100만원, 27년 영업이익률을 5%로 달성해 가정했을 때 주가 예측 시 124만원이 나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률 증가로 예상한 27년 평균 주가는 112만원 예상됩니다. 지금 30만원 아래에서 매수 시 약 4배 정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보시죠. 공시는 아직 안 되어서 기사로 보시죠. 1분기 1조 1,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양극재 판매 증가로 역대 최대 매출 기록 갱신. 2020년 이 매출이 1조 5천억이었으니 폭발적인 성장이다. 영업이익은 가동 초기 단계로 고정비용 증가로 20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1분기 배터리 매출이 7,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양극재가 7,100억으로 대부분 차지했고 음극재 매출이 677억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양극재의 한 10%도 안 됩니다. 내화물 등 매출은 3,500억 원입니다. 예. 올해 수주한 70조 원은 1분기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래 실적을 알 수 있는 수주 현황을 보시죠. 누적 수주 금액은 약 100조 원입니다. 22년 배터리 셀을 만드는 삼성 SDI 누적 잔고가 120조 원이니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금액 100조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작년 매출이 3조 3천억 원이니 30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이고 올해 예상 매출인 5조 원율만 잡아도 이미 20년치 먹거리를 11개월 만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100조 원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포스코 퓨처엠 누적 수주 금액 100조 원 중 90조 원은 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 동안 수주받은 금액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지금 개학입니다. 지금 배터리주 주가를 보고 5년 전보다 다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하면서 비싸다, 싸다 판단하지 말고 이 산업이 지금 산업 사이클상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보십시오. 강철왕 카네기가 미시시피강 앞에서 몇 년 후 세계 최초의 강철로 만든 다리가 세워질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려보며 미래를 보고 강철에 올인해 철광왕이 되었습니다. 미국 철도왕 밴더빌트도 대륙횡단 철도를 보고 철도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보고 전 재산을 철도에 투자해 철도왕이 된 것처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7년 후인 2030년부터 전 세계 출시 차량 1억 대 중 4천만 대, 5천만 대가 매년 전기차로 팔릴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2차전지 양극재 소재주에 5년, 10년 묻어놓으면 모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LG GM 합작사 얼티엄 셀즈와 양극재 21조, 음극재 1조를 수주로 계약했고 23년 1월 삼성 SDI와 양극재 40조 원 수주 10년 공급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LG엔솔과 양극재 30조 원 수주 계약을 맺었고 7년 동안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출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 LG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고객 다변화 중이고 올해 1월 삼성 SDI 수주 40조에 이어 현재 SK온 포드와 양극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고 작년 10월에 포드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회동을 하였습니다. 회동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이고 수십조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포드는 기존 SK온 에코프로비엠과 동맹을 맺어 양극재를 공급받아 왔는데 자신의 라이벌인 GM 배터리 소재 공급사 포스코 퓨처엠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포스코 PCM은 기존의 LG엔솔과 GM 동맹에만 양극재를 공급해왔지만 포드가 동맹이 아닌 포스코 PCM에도 양극재 및 배터리 소재 수급 다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양극재 공급 국내 1위이지만 광물과 소재 8, 90%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쪽에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IRA로 우호국에서 소재 수급이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포드 CEO와 회동한 후에 현재 SK온이 포스코 PCM과 양극재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요건 올해 4월 달에 나온 뉴스고요. 미국과 유럽에도 신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고 연내에 북미 등 현지 정부와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것에 관련돼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산철 양극재도 양산할 계획에 있고 기술은 이미 확보했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공급 시기를 조율 중이고 납품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포스코 PCM은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 영국 유일한 배터리 소재 개발 회사인 브리티스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배터리 소재 개발 및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면 판매 금지할 예정입니다. 일본 혼다와도 양극재, 음극재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나아가 배터리 재활용, 전구체 현지 생산까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PCM이 국내 배터리셀 3사와 미국 2대 자동차 메이커에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포스코 그룹이 소재 보국의 기치 아래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등 광권 확보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배터리 산업의 사이클 전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럽 회사들까지 공급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2년 전 2020년 12월에 포스코 PCM의 민경준 사장이 제시한 매출 계획이고 2030년 매출 23조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작년 말 민경준 사장의 인터뷰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2030년이 아닌 4년을 앞당겨 2026년 늦어도 2028년 정도에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민경준 사장도 2년 전 예측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배터리 회사 사장의 예상보다 2배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미래를 우리나라 기관들, 특히 투자 전문가들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인터뷰는 20년 12월 민경준 사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신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한 것이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양극재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연 4만 톤까지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약 3% 수준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 12만 톤, 2030년 4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만들기만 하면 사줄 곳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지만 기술력 면에서 많이 뒤처진다. 결국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처럼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배터리 소재와 철강 제조 공정은 닮은 점이 많다. 50년 철 생산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회사 내에 금속 재료 전문가가 많고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제조를 해본 경험은 배터리 소재 제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료를 보면 포스코 PCM의 생산 3대 축이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입니다. 22년 말 기준 양극재가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메인입니다. 22년 말 기준 양극재는 10만 톤에서 25년 34만 톤, 음극재는 8만 톤에서 17만 톤, 전구체는 1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5년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 34만 톤인데 민경준 사장 인터뷰에서 2030년 40만 톤 목표를 4년 앞당겨 26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6년까지 40만 톤을 달성하려면 6만 톤이 부족한데 1년에 약 10만 톤 정도 증설이 되고 수주받을 속도에 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포스코 PCM이 현재 주력인 양극재 외에 전구체와 음극재 투자에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극재는 배터리, 양극재 다음으로 중요하고 배터리 원가의 17%를 차지하는 원재료입니다. LG
셀트리온과 GM 합작사에 곧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셀사들이 음극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구체에 1.2조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기존에 중국에서 공급받다 포항에서 자체 생산하고 수직 계열화는 이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1kg에 리튬 0.5kg을 더하면 양극재 1kg이 만들어집니다. 전구체는 2025년 25만 톤을 생산하면 전기차 약 22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JP모건과 싱가포르 투자청도 투자차 포스코퓨처를 방문했습니다.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은 전 세계 모든 연기금들의 모델입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초기에 발굴해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수십 배 차익을 남기는 투자로 유명합니다. 셀트리온도 초창기 저평가됐을 때 투자에 일부 지분을 처분해 이익 실현하였고 아직도 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그 북미 공장이 2022년 22조를 수주한 GM과 LG 합작사인 LTM 셀즈입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니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 5%에서 2030년 50%를 달성하면 미국 1위 회사인 GM의 물량을 받고 2위인 포드까지 받으면 북미 전기차 시장은 포스코가 거의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팀 작업률을 100%로 달성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구체 공장을 이제 신설했고 6천억을 투자했다. 뭐 이런 기사고 저팽장 음극재에도 투자를 했다.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극재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현재 양극재로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음극재를 포스코퓨처에서 개발을 하고 또 다각화를 통해서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포스코케미칼이 중국 인조흑연 음극재 기업 신호사 지분을 15% 인수했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중국 음극재 기업 지분을 또 인수했고 내화벽돌 만들던 포스코케미칼 국내 유일 음극재 동시 양산 민경준 사장이 이제 2021년 10월 인터뷰를 보면 전기차 시장 성장 동력은 배터리 소재 혁신 2021년 10월 기사를 보면 21년 3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첫 5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2022년 3분기에 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이 조단위인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배가 증가했고 매년 앞자리 매출 숫자가 바뀝니다. 미친 성장성입니다, 여러분.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2025년 세계 톱 도전 2021년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고 2025년이면 확고하게 전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2차 전지 소재 공장에 2,810억을 2021년에 8월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려면 이에 맞는 자금 조달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설에 따른 자본 조달을 위해서 2021년도에 증자를 통해 1조 원 이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조달하였고 녹색 채권 자금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보고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포스코퓨처엠을 한국의 테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고 전 세계 차량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간지나는 전기차도 양질의 한국산 양극재가 없으면 점점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이는 미래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기업에 대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 테슬라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망한 기업에 대해 알아보라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면 편히 소파에 누워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몇 주에 걸쳐 그 회사 10년 정도 신문기사, 잡지기사를 다 읽어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경영자는 믿을 만한지, 횡령을 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인지, 유능한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운영되어 왔는지 한 회사에 10년간 이력을 모두 확인합니다. 신문기사, 잡지기사, 증권사 리포트, 통계수치, 기업 공시 재무제표,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신문기사, 공시내용, 예전에 발표한 목표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아내겠습니다. 제가 수천 시간을 들여 기업을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히 누워서 영상을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